안녕하십니까. 프라임법학원에서 행정쟁송법을 담당하고 있는 성기호라고 합니다. 먼저 열과 성을 다해서 1년 동안 열심히 또 공부하시고 저번 주 토요일, 일요일 양일간에 걸쳐서 시험 보시느라고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합격의 영광이 수험생들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네, 저도 작년부터 공인노무사 직렬 행정쟁송법 과목을 처음 강의하게 되었습니다. 타 직렬에서는 유명세를 떨치고 있지만, 네, 우리 공인노무사 시험에서는 아마 저의 이름, 저의 얼굴도 모르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실 겁니다. 맞습니다. 저도 공인노무사 강의 시작하면서 맞이하게 되는 첫 번째 기출문제였습니다. 이번 시험이요. 네, 그래서 이미 우리 공인노무사 강의하시는 여러 유명한 강사분들께서 모범 답안들 대부분 또 이렇게 간략하게 총평하셨던 것 같은데, 저는 제가 초보라고 할 수도 있으니까, 또는 또 여러분들 특히 동차생분들은 아니 행정쟁송법 문제를 읽었는데 대한민국 한글임에도 불구하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이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 대상으로 또 조금은 색다른 행정쟁송법 기출, 문제, 해설을 해보고자 합니다. 이미 시험은 치러졌고요. 이제 앞으로 내년도 다가올 시험을 대비하면서 행정쟁송법을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라는 궁금증이 많은 또 시점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 공인노무사 준비하시는 수험생들 여러분들에게는 속된 말로 듣보잡이죠. 네, 이름 잘 알지도 못하는 제가 열심히 모범 답안 내어봐야 잘 읽으시지도 않을 거고 해서 영상으로 한번 대체해보고자 이렇게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작년에 제가 강의를 시작했는데 저의 강의를 들으시는 수강생들은 지금 이제 기출 해설을 하는 이 하나하나의 내용들을 쉽게 또 이해되시긴 하겠지만, 처음 저의 또 강의를 듣는 분들도 쉽게 하나하나 설명드리면서 또 행정쟁송법을 조금은 손쉽게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행정쟁송법 특히 다 울렁증 있으시다고 합니다. 아니 너무 어렵다 행정쟁송법. 그래서 동차반 강의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셨다고 합니다. 네, 이해 안 됩니다. 강의를 들었는데 내용이 이해가 잘 안 된다고? 네, 암기는 또 부족할 수도 있겠지만요. 네, 여튼 제가 저번 주에 미리 내년도 시험 대비해서 생동차 초반? 네, 이런, 저기 강의를 잠깐 또 찍긴 했었는데, 우리 기출문제를 보면요. 항상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잡한 사실관계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항상 그림으로 모든 걸 해결한다고 말씀드렸었어요. 네, 그래서 이런 그림, 이번 기출문제도 그림으로서 한번 먼저 살펴본다면요. 자, 첫 번째, 1문입니다. 1문은, 자, 행정청. 제가 늘 얘기하기로 그림은 이렇게 그려집니다. 행정법 관계의 당사자는요, 행정청과 국민이라고 하는 갑의 관계로서요. 그죠? 네. 그리고 이러한 행정청이 우월적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국민에게 뭔가의 행정행위, 특히 우리 쟁송법상에서는 처분을 하는 거죠. 네. 그런데 1문 보니까요, 행정청이 누가 나왔냐? 근로복지공단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근로복지공단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러한 갑에게 지급 결정을 하였다가 이 지급 결정을 취소하는 처분을 내린 거죠. 네, 그래서 결국 이런 급여 지급 결정 취소 처분 내렸어요. 이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행정쟁송법은 또 초학자분들도 이 정도는 아시겠죠? 네, 행정심판 플러스 행정소송, 이것이 행정쟁송이다 라고 했었는데, 저의 수업을 들으신 분들은 그림으로 어떻게 이해한다? 행정심판은 사선, 행정소송은 직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림을 이렇게 그리면 쉽게 사실관계가 포섭됩니다. 그런데 이번 1문은 직선이었습니다. 그렇죠? 행정소송 중에. 그리고 행정소송도 종류가 있죠. 제 친구 얘기했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황당한 짓 많이 하는 민기라는 친구. 행정소송의 종류는 황당민기가 있더라 라고 했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황당한 짓 많이 하는 이러한 민기는 고등학교 때 미화부, 선도부 이런 거 창설한 게 아니라 취하고 춤추는 부, 취무부를 창설하였다, 이런 내용이었었죠. 그런데 우리 흔히들 논해지는 것은 취소소송입니다. 무효 확인 소송은 취소소송의
규정들을 대부분 준용합니다. 준용하지 않는 조문들이 또 중요한데, 그래서 취소소송과 무효확인 소송은 무효확인 소송이 취소소송과 좀 다른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특히 문제되는 거죠. 그래서 무효확인 소송에서 준용하지 않는 것들 전기사간입니다. 네, 간혹 전기사 아저씨가 간간히 우리 집에 오시기도 합니다. 아무튼 전기사간, 그죠? 네, 여기서 요거는요, 소송 요건이죠. 행정 심판 전치주의, 그리고 제소기간, 무효확인 소송에서는 제한이 없더라. 뭐 이런 부분이죠. 근데 일문에서 이 제소기간과 관련된 문제가 물음의 2번에 있었던 부분이죠. 조금 이따 다시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네, 그래서 흔히들 논해지는 취소 소송이 나온 것이 아니라 무효 확인 소송이 기출되었습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늘 전형적으로 나오던 1문의 2문제 정도, 그렇죠? 25점, 25점 또는 30점, 25점, 또 많게는 35점, 15점 이렇게 문제 나온 적도 있었습니다. 늘 물음이 2문제였는데 제1문에서 설문이 3번째까지 나가는, 그래서 기존의 내용과 조금은 출제 경향이 좀 달라졌죠. 뭐 내년 시험에서도 계속 이제 이것이 유지될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우리 여타 국가고시들도 조금 이렇게 세부적으로 이제 출제되고 있는 거죠. 우리 공인 노무사 시험에 있어서도 내년부터는 이렇게 10점짜리 또 15점짜리 이런 세부적인 문제가 나올 수 있고, 따라서 조금 더 상세히 행정 쟁송법을 이해하고 계셔야 세부적인 논점까지도 적을 수 있겠다라는 뭐 그런 예상입니다. 뭐 여튼 1문에 있어서는 취소 소송이 나오지 않았고 무효 확인 소송이 나왔고, 또 무효 확인 소송에서도 아주 중요한 내용들과 관련된 부분이 아닌 조금의 곁다리의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설문이 조금 세부적으로 잘라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설문 2문에 있어서도 전형적인 관련 청구 소송 병합 문제가 아닌, 그렇죠? 네, 이런 무효 확인 소송은 취소 소송을 포함하고 있는 큰 개념이란 말이에요. 즉 취소 소송과 무효 확인 소송의 차이점은요, 위법성의 정도만 다를 뿐이죠. 네, 나머지 대부분들 취소 소송과 동일하다라는 뭐 이런 부분들이었고요. 여튼 1문은 이 문제였다. 네, 그래서 다 우리가 줄인다면요, 이거였죠. 그림으로 나타낸다면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런 소송 제기했더라. 이 그림으로서 사실관계를 바로 포섭할 수 있는 부분이죠. 예, 제1문에서의 사실관계는 이 부분이었다. 그런데 물음 1번은요, 입증 책임 묻고 있네.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 무효 확인 소송과 취소 소송이 차이점들이 뭐가 있냐라고 했었을 때, 일단 전기 소송 요건이 다르죠. 행정 심판 전 치주의와 그다음 제소기간, 이것들 준용하지 않아서 적법 요건 아니고요. 무효 확인 소송 제기할 때. 그리고 사정 판결 준용되지 않죠. 네, 인정되지 않고, 또 간접 강제, 뭐 아직까지 뭐 취소 판결 기속력과 관련된 문제이기도 하지만 뭐 이런 것들 준용하지 않더라. 그 외에 또 중요한 것들이 뭡니까? 협의 소익, 즉 권리보호 필요 이외에 확인의 이익, 즉시 확정의 이익이 필요하냐, 이런 부분들이 또 중요한 부분이었죠. 그리고 또 하나의 다른 점, 입증 책임과 관련된 문제죠. 네, 즉 취소 소송에서는 우리 입증 책임 분배와 관련된 문제로서 우리 원피법독 이렇게 학설 외웠어요. 암튼 법률 요건 분류설인데, 이런 무효 확인 소송에 있어서만큼은 원고 책임설 취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쓰셔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물음 1번에 있어서는 입증 책임과 관련된 의의, 입증 책임의 분배, 그다음 무효 확인 소송에서의 입증 책임과 관련된 그런 판례의 내용, 기타 등등 이런 부분들을 써야 될 부분이었고요. 그다음 설문 2번, 물음 2, 물음 3번, 이건 이제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네, 그래서 그런 무효 확인 소송에 있어서는 취소 소송과 다른 점이 중요해졌는데, 그런 부분이 또 설문 1번에서 나왔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또 물음 2번, 제2문으로 가보면요, 제2문도요 늘 이렇게 정리되는 부분이죠. 행정청과 국민과의 관계, 이게 행정법 관계니까. 그런데 문제 2번에서는 X시장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그 상대방은 갑이 나왔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이것도 어떤 처분을 했냐라고 또 읽어보면서 살펴보니까요. 네, 환지, 예정지, 지정 처분 뭐 이런 거를 하였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냥 이것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했으니까 처분이라고 보고요. 자, 그렇다면 방금도 설명드렸듯이 행정 심판은 사선이라고 했었어요. 포차에 행정 심판 청구했다고요. 그런데 어떤 심판? 취소 심판 청구했더라라는 거죠. 그러면 행정 심판에 있어서의 마지막
판단은 재결이라고 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재결이 났어요. 근데 어떤 재결이 났냐? 사정재결이었습니다. 그죠? 자, 우리 재결의 종류도 했었습니다. 한꺼번에 인사하지 말고 각기 인사하라고 나의 친한 우리 이형한테, 김형도 아닌 이형한테. 자, 각기 인사 이형이죠? 각기 인사해라 이형한테. 재결의 종류는 이렇게 있더라. 그렇죠. 여기 중에 사정재결이더라. 사정재결은 또 뭐라고 했습니까? 위기의 남자들아 라고 했었어요. 위기의 남자들이 사정재결 조심해야 된다. 아무튼 자, 처분은 위법하지만 이 처분 위법하다고 취소하는 경우에 더 큰 공익상 침해가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기각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 기각하냐? 결국 사정재결의 요건이라고 할 수 있는 또 치위공이죠. 공. 이 공익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죠. 즉 사정재결과 관련된 이런 기본적인 내용도 알고 계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행정심판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설문에서 뭐라고 묻고 있습니까? 갑이 취소 소송을 제기하려고 한다. 그 대상은 묻고 있어요. 결국 소송 대상 행정소송법 제19조 우리 처제라고 배웠어요. 그죠? 처분. 그리고 또 뭐가 있냐? 재결이 있더라. 이거죠? 처제. 처분과 재결이 있더라. 그런데 대상이 두 가지가 있으면요. 이 두 개 모두 소송 대상으로 할 경우에는 판결의 모순 좋죠. 소송 경제에 반하게 되더라. 따라서 소송 대상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데 그에 관한 입법주의가 원처분주의 재결주의다라는 거였죠. 그래서 이런 원처분주의 재결주의와 관련된 내용으로 써야 될 부분이 우리 처제의 남친이 있었습니다. 원제였죠. 네, 이거 원처분주의 재결주의인데 아무튼 원처분주의 재결주의와 관련해서 머리 복잡하니까 그냥 의자 위에 올라가십니다. 좀 내려오세요. 의자 위에서. 네, 의자 위에. 첫 번째 이런 내용을 쓰고 난 다음에 그래서 원제라는 원처분주의 재결주의가 뭐냐? 우리나라 행정소송법 태도는 원처분주의 취하고 있더라 이 말이죠. 네, 그렇다면 원처분주의에서 얘기하고 있는 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 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이 무엇인가? 그다음 또 이런 원처분주의 이런 거 위반한 효과는 그리고 원처분주의 예외라고 할 수 있는 재결주의는 이런 부분들 쭉 쓰셔야 되는 또 일반론 쓰셔야 될 부분이기도 하죠. 네, 그래서 지금 여기서도 소송 대상이 두 개가 있잖아요. 행정심판을 거치고 났더니 처분도 있고 재결도 있고 그렇죠? 따라서 갑이 소송 대상 뭘로 삼아야 될 것인가? 이런 일반론들 서술하고 난 다음에 특히 기각재결이었다면 원처분에 대해서 바로 소송하면 되는데 기각재결의 일종 중에서도 행정소송에서 특수한 재결이라고 할 수 있는 사정재결은요. 이런 요건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즉 공익에 반하냐 안 반하냐 이 부분이 만약에 위법했다면요.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 해당될 수 있겠죠. 네, 따라서 이런 부분을 케이스 결론으로 정리해서 쓰시면 되겠다라는 부분이죠. 항상 우리 사례 문제에 있어서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하는 일반론적인 서술도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런 서술을 이해하고 암기하는 데 시간이 또 많이 걸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이해, 암기가 있었다면 그에 해당하는 사안포섭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거죠. 그 사안포섭 함에 있어서의 사정재결의 특수성이라는 그런 특이한 내용이 머릿속에 계셔야 답안을 쓸 수 있겠다라는 것. 그래서 사안의 경우에는 재결주의에 해당되는 부분도 아니고 따라서 원처분주의, 즉 원처분에 대해서 소송 제기해야 되겠다라는 거죠. 다만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다면 재결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할 건데 사정재결의 특수성인 우리는 치위공, 치과위생공 생각해서 치위공, 그렇죠? 그 중에서 이런 공익과 관련된 내용이 적법함에도 불구하고 위법하다고 판단해서 했다면 사정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해서 사정 재결에 대해서 소송 제기할 수 있겠다 이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내용을 만약에 모르고 계시다면요 문제 2번 읽는데도 무슨 소리야 이거죠. 보세요. 문제 2번도 뭐 프린트로 보신다면 두 번째 이 처분이 위법하더라. 그렇죠. 그래서 청구 기각하려고 했는 심판이 청구를 기각하려고 했는데 뭐다? 그래서 기각했대요. 왜 기각했냐? 이 처분을 취소하게 된다면 이런 여러 가지 뭐 혼란이 발생한다 뭐 기타 등등 그래서 요건이라고 할 수 있는 사정재결의 요건이라고 할 수 있는 공공복리에 크게 위배된다고 해서 기각했더라 이 말이죠. 따라서 이런 공공복리에 위배된다라는 부분에 위법이 존재한다면요 사정재결 자체에 대해서
소송 제기할 수 있겠다라는 부분이죠. 결국 문제 2번은 원처분주의 재결주의와 관련된 내용이었던 부분이죠. 작년에도 우리 원처분주의 재결주의와 관련된 내용이 나왔습니다. 처분 변경 명령 재결과 관련된 부분.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 소송 대상에서 가장 중요한 테마 처제와 관련된 부분으로서 원처분주의 재결주의의 일반론 쓰고 난 다음에 케이스 보섭해야 될 부분이었던 거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또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고, 설문 3번은요. 이것도 또 그대로 또 그림을 한번 또 그려본다면요. 항상 아직까지 행정쟁송에 대해서 눈을 뜨지 못하신 분들은요, 제가 이렇게 강의 시간에 늘 얘기하는 이 사실관계를 토대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다면요, 사실관계 빨리 보섭되고, 하다못해 이렇게 시험장에서도요, 그리고 행정쟁송법을 이해하는데 조금 단기간 행정쟁송법을 정복할 수 있는 거다라는 거죠. 제가 강의 시간에 늘 말씀드립니다. 네, 글로만 적혀 있는 것들이 머릿속에 잘 안 와닿는다고요. 어떤 시각적으로 표시할 수 있는 이런 도표들이 머릿속에 있다면요, 금세 이해된다라는 거죠. 그럼 설문 3번도 보면 결국 이것도요, 이들의 관계일 거예요. 그런데 행정처에 누가 등장했냐? 징계권자가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죠? 그리고 공무원인 갑에게 이러저러한 이유를 들어서 해임 처분을 하였더라라는 거였어요. 그죠? 이게 또 가장 기본적인 그림이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뭐 행정심판 뭐 이런 거 떠나서 행정심판과 관련된 부분이 이게 특별행정심판이라고 하는 소청이죠. 이렇게 소청 거쳤다. 이런 표현을 왜 적었을까요? 행정심판 전취주의도 원칙은 임의적 행정심판이죠. 하지만 필요적 행정심판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국공도, 그렇죠? 네, 공수도, 이런 합기도 이런 것이 아닌 국공도, 여기에 대표적인 여기 해당되는 거죠. 공무원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니까 반드시 행정심판 거쳐야 된다. 즉 이렇게 취소 소송 제기한 것이 적법하다는 것을 밝혀주기 위해서 사실관계 속에 이렇게 나왔죠. 네, 예, 그렇게 나오고 난 다음에 이런 취소 소송 계속 중에 누가 피고가 원래 처분 사유가 뭐였습니까? 이것이 뇌물수수하였다라는 사유였고요. 그리고 또 추가하는 거죠. 밑에서 세 번째 줄 뇌물수수뿐만 아니라 라고 했었으니까 처분 사유의 변경이 아닌 처분 사유의 추가에 해당되는 부분인 거죠. 네, 아무튼 네, 처분 사유 추가 변경, 즉 흔히들 얘기하는 우리 처추변 허용되냐와 관련된 부분이죠. 네, 그래서 이 부분도 결국은 처분 사유 추가 변경이 행정심판, 행정소송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학설 대립, 판례 내용이 견해 대립된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처추변도 우리가 전체 외울 때, 야, 구별만 잘하면 허휴 쉽네. 처추변에 의 쓰고 구별 개념 쓰고 처추변이 허용되냐? 문학 판검, 이것도 각각 학설에 놓은 것들 잘 살폈습니다. 그리고 우린 판례는 제한적 긍정설, 뭐 쩔충설이죠. 즉 기사동, 가장 중요한 거죠.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처분사유 추가 변경이 허용되더라라는 부분이고, 원론적인 효과는 처분사유 추가 변경이 허용되었을 때, 허용되지 않았을 때의 효과와 관련된 이런 부분인데, 지금 이 케이스에 있어서는 피고, 항상 처분사유 추가 변경은 피고의 소송상 소송 수행 방안이죠. 예, 행정청이 이렇게 뭔가 처분 사유를 추가했을 때 허용되는가, 결국은 기사동 찾는 문제다라는 거죠. 그런데 뇌물 수수하였다는 것랑 그다음 직무를 태만히 하였다는 것, 이것은요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더라. 따라서 피고의 처추변, 즉 여기서는 추가죠. 이런 추가 허용되지 않겠더라라고 하는 처분 사유 추가 변경, 이것도 공인노무사 시험에서 많이 기출된 부분이었죠. 네, 그래서 이런 가장 기본적인 일반론들 쓰고 난 다음에 케이스 포섭해야 될 부분이었다라는 거고, 조금 이제 공부가 미흡하셨던 분들은 이게 기사동의 인정되는 거야, 인정되지 않는 거야, 뭐 이런 또 내용도 뭐 많으셨는데 답이 틀려도 무방하겠다라는 겁니다. 그죠? 네. 논리적인 서술만 또 잘 하셨다면 크게 문제되지 않는 부분들이니까 결국은 문제 2번이나 문제 3번도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와 관련된 일반론적인 서술. 그 다음
문제 3번도 처추변과 관련된 이런 일반론적인 서술 잘 쓰셨냐 안 쓰셨냐가 당락을 또 좌우하겠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문제 2번, 문제 3번 이렇게 한번 또 살펴보았고요. 문제 1번과 관련된 부분은 아까 설문 1번에 있어서는 입증 책임과 관련된 또 문제였으니까 네, 취소 소송과 무효 확인 소송이 조금 다른 점 이런 것들도 적시하시면 되고 판례의 내용대로 그대로 다르게 케이스 포섭해도 되겠지만요. 취소 소송과 달리 볼 특단의 사정이 없더라 따라서 피고인 행정청이 입증 책임진다라고 케이스 보섭하셔도 무방하는 부분이다라는 거죠. 그 다음 설문 2번의 부분은요. 무효 확인 소송의 계속 중 그 다음 추가적으로 이렇게 취소 소송 구하는 소송을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는가 소의 병합과 관련된 부분이죠. 네, 이것도 전형적인 또 우리 특혜입금의 논점이라고 꼽혔던 관련 청구 소송 병합의 문제하고는 조금은 다르죠. 네, 일반론적인 소의 병합. 그래서 소병합의 요건과 소병합의 형태와 관련된 부분들이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거였습니다. 그 중에서 특이한 문제가 무효 확인 소송과 취소 소송의 소송 요건이 다르다는 점. 아까도 말씀드렸던 전기 준용하지 않죠. 즉 행정심판 전취주의 제소기간 준용하지 않아서 소송 요건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무효 확인 소송. 그래서 병합의 가장 중요한 요건이 뭡니까? 예, 본래 병합의 대상이 되는 본 소송이 적법하게 소송 계속 중이어야 되고요. 그 다음은요. 병합하고자 하는 그 소송도 적법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취소 소송 제기가 언제 일어났습니까? 우리 제소기간 90일 1년이죠.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있은 날로부터 1년. 그런데 우리 사실관계 속에서 처분, 지급신청, 이 취소 처분서를 갑이 2021년 1월 7일에 직접 수령하였다. 최소한 이때는 알았겠죠. 그런데 이때로부터 90일 한 석 달 지난 넉 달째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한 거죠. 즉 무효 확인 소송 제기는 적법할지는 몰라도 취소 소송 제기는 못하죠. 이 시기에는. 그죠? 제소기간이 도가했으니까. 그래서 추후에 이 취소 소송을 병합할 수 있는가? 안 되죠. 그죠? 네. 취소 소송 제소기간이 도가 있기 때문에 취소 소송을 적법하게 제기할 수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병합도 안 된다라는 거. 그런데 더 덧붙여서 써야 될 게 뭡니까? 만약 무효 확인 소송 제기 시점에 취소 소송 적법 요건을 다 갖춘 즉 제소기간 내였다면요. 취소 소송이 추가적으로 병합 가능하겠다. 이런 대법원 판례도 존재하는 부분이었죠. 즉 우리 소의 병합과 관련된 기본적인 내용을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었다라는 부분이고 특히 무효 확인 소송과 취소 소송의 소송 요건이 다르다는 점을 잘 파악하셔야 적을 수 있는 문제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소송의 형태는요. 우리 무효 확인 소송은 취소 소송을 포함하고 있죠. 따라서 무효 확인 소송을 주의적, 취소 소송을 예비적으로는 가능하지만 거꾸로는 안 되죠. 따라서 소송의 형태는 뭐가 되겠습니까? 우리 원시적 병합이 아닌 사실관계 속에서는 추가적 병합이었고 그리고 또 그 형태는 예비적 병합으로 가능은 하겠죠. 하지만 제소기간이 이미 도가되었기 때문에 병합 안 된다. 이런 부분들이 물음 2번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에 물음 3번은요. 기판력과 관련된 문제였죠. 또 이 부분도 일부 수험생은 아니 선결 문제 아닙니까? 또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계셨어요. 우리 그림으로 확실히 그린다면 이해가 되는데 그냥 글로만 읽어서는 선결 문제야? 기판력 문제야? 헷갈린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즉 선결 문제는 뭡니까? 우리 행정법원에서 어떠한 판단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국가배상 청구소송 등을 제기하는 거죠. 이때 문제되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 바로 제기한다든지 이런 건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항고소송에서 이미 판결 효력이 확정되었죠. 우리 판결의 효력과 관련된 것도 두 문자로 어떻게 외웠죠? 이렇게 외웠습니다. 자라, 확, 그죠? 기영아, 속썩이지 말고 자확, 기영속 뭐 이렇게 외웠단 말이에요. 뭐 자방력, 확정력 뭐 일단 떠나서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판결 효력 중에서는 이거죠. 기판력 그리고요 기속력 그죠? 네. 그런데 이번 문제 기판력과 관련된 문제였다. 즉 전소 후소가 등장하는 거죠. 보세요. 이 그림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서요 기각 판결이 확정되었다라는 확정의 단어도 등장하죠. 즉 확정 판결이 효력과 관련된 그리고 난 다음에 갑이 또다시 소송을 제기하죠.
국가배상 청구 소송. 그죠? 네. 그리고 여기서 판단할 수 있는가? 즉 전소와 후소의 관계에 있어서의 기판력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부분은 조금 출제에 있어서 좀 문제점이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항상 교과서에서 외울 때는 뭘 외웠습니까? 취소 소송에서의 기판력과 국가배상 청구 소송의 문제였죠. 우리 국가배상 청구 소송도요. 2조 요건, 참조 조문이 주어지긴 했지만 공직관이고소인 이게 요건이죠. 공직관이고소인 공무원이 직무집행에 해당하는 그 행위에 대해서 직무 관련성, 위법성, 고의가실, 손해, 발생, 인과관계 있어야 되겠더라. 이런 부분들 뭐 간략히 한번 우리 외워보았습니다. 근데 여기서의 문제는 뭐예요? 이 위법성이죠. 그렇죠. 전소가 취소 소송이었다면 소송물도 소송의 위법성이 일반이란 말이에요. 공통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기판력 미치냐 안 미치냐 우리 전형적인 전부 기판력 긍정선, 전부 기판력 부정선, 제한적 기판력 긍정선. 그래서 우리는 제한적 기판력 긍정선을 취하고 전 소송에서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가 인용되었다면 기판력 미치지만 기각된 경우에는 기판력 미치지 않는다. 이게 전형적으로 대입되는 부분이죠. 그런데 우리 이번 시험에 있어서는 전 소송이 무효 확인 소송이었었습니다. 그래서 무효 확인 소송은요. 소송물이 처분의 효력 유무입니다. 무효냐 유효냐. 그러다 보니까 조금 매치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전형적인 그냥 기판력의 문제로 생각하시면 되겠다. 굳이 또 쓴다면 취소 소송의 기판력이 아닌 항고 소송의 기판력 이렇게 써야겠죠. 즉 다른 점은 뭐냐. 취소 소송은 이 처분이 위법하다 적법하다 판단하지만 무효 확인 소송은요. 위법성에 더해서 플러스 그 위법성의 정도가 당연 무효이어야 되죠. 따라서 처분은 위법하지만 당연 무효가 아니라서 기각할 수도 있고요. 아예 처분이 적법하니까 기각할 수도 있고요. 이런 경우의 수가 조금은 간과된 문제로서 평가될 수 있는 부분이죠. 하지만 뭐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기판력의 문제라고 살피셨을 거고 그리고 항고소송에서의 위법 개념과 국가배상법상의 위법 개념 여기서 법령 위반이라고 나와 있었던 부분이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과의 기판력 비교. 그래서 이러나 저러나 기판력 미치지 않죠. 따라서 전소에서 판단되었던 내용과 다른 판단을 주장할 수 있고 또 판단할 수, 심리할 수도 있는 부분이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과 관련된 물음 3번이었습니다. 그래서 기판력의 문제, 오히려 기속력이 아주 특A급으로 꼽히던 문제였는데 기판력의 문제였고 이런 기판력이 늘 흔히들 우리가 공부했던 전소송이 취소소송이 아닌 무효확인소송이 나왔기 때문에 또 조금 더 헷갈리기 쉬운 부분이었다라는 부분이죠. 하지만 이런 내용도 만약 방금 얘기했던 이런 부분까지도 잘 살피셨다면 케이스 보습도 잘 할 수 있는 부분이겠지만 여튼 이 부분도 기판력과 관련된 일반적인 부분 주, 객시, 주관적 범위는 객관적 범위는 시간적 범위는 뭐 일반론적인 내용 쓰고 그 다음 항고소송에서의 기판력과 국가배상 청구소송과의 관계에 대한 내용을 쓰고 난 다음에 케이스 보습하시면 되는 또 부분이었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문제 2번, 문제 3번은 크게 논란은 없었지만 이제 문제 1번 부분에 있어서요. 이제 예년과 다르게 설문이 3가지 문제로 다 나뉘어졌고요. 그죠? 네. 항상 2문제로서 이렇게 분설되었는데 3문제로 나누어졌던 부분. 그래서 추후 노무사 시험에 있어서도 여타 국가고시처럼 이렇게 좀 세분화된 설문이 물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부분이고 또 이렇게 또 세분화돼서 물은 부분은 특히 무효확인 소송에서 특히 중요했던 논점보다는 조금의 곁다리의 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배점이 25점 하기가 조금 무리수가 있었긴 했었죠. 그래서 뭐 10점짜리의 문제가 또 나오기도 했었다라고 평가도 될 수도 있겠지만 우리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의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까지도 세심히 잘 챙기셔야겠다라는 겁니다. 네, 행정쟁송법 뭐 간략하게 좀 초학자 위주로 이미 모범 답안은 대부분 다 뭐 보시고 논점이 이거다라는 것도 다 평가해 보셨겠지만 우리 초학자 분들 위주로 해서 행정법 사실관계 글을 읽어도 잘 이해 못하겠더라라고 했었는데 한번 그림도 한번 그려보았고요. 그 다음에 또 조금 뭐 간략한 뭐 두 문자들이 있었지만 이 두 문자들이 그냥 두 문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행정쟁송법을 전체 이해할 수 있는 정말 쉬운 두 문자였죠. 저의 강의를 또 들어보셨던 수강생 분들은 또 아시겠지만 암기도 중요하죠. 전체적인
내용 이해도 행정쟁송법이 어렵기는 하지만 내용 이해가 쉽게 되었다면 그 한 문장 한 문장을 이제 암기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암기에 있어서도 머릿속에 어느 정도의 도식화된 행정법 관계의 그림들이 그려진다면 좀 더 쉽게 적을 수 있겠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점을 또, 네, 해서 저도 또 이제 2년차 공인노무사 강의를 하게 이제 되는데 아직까지는 우리 공인노무사 준비하시는 수험생 여러분들에게 뭐 알려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1년 계속 거듭할수록 여러분들에게 강의로서 어필하는 또 강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나왔던 또 기본서 사례집에 또 더 업데이트 시켜서 정말 한 권으로서 단권화할 수 있는 교재를 또 만들도록 또 올해는 더 심혈을 기울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쨌거나 저쨌거나 합격을 기원하면서요. 또 동차생 분들이든 아쉽게 또 떨어지신 분들은 내년도 시험도 또 도전하실 건데 예, 그런 점에 있어서 행정쟁송법만큼은 좀 더 쉽게 접근시켜 드리겠다라는 각오와 함께 기출해설 뭐 강평을 또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